안녕하세요. 노화단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역사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자, 역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역사학이란 무엇인가요? 자, 많은 분들이 뭐 역사학이라는 거는 뭐 보통은 뭐 인문학이라고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문학이라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인간과 인간의 그런 문제,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로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학이란 뭐 인문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이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학이란 수학학이다. 즉 계산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컴퓨터 영상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뭐 게임하고 PC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거나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주로 올리곤 하는데요. 바로 이 인문학, 역사학이 제가 PC를 좋아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학문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사학이랑 수학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PC를 좋아하거든요. 저에게 딱 맞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또 PC의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역분석하는 그런 학문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생활 주변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예로 만약에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처음에 어딘가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제품을 거꾸로 역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분석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PC와 동일한 점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현재 사람들이 거꾸로 추적을 해가지고 재분해해가지고 다시 올바른 역사를 찾는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PC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똑같은 기술 기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딱 맞는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건 이거는 제가 앞전에 이제 공개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게 해본 조선 군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임진왜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만화적인 이미지를 많이 남겼는데요. 뭐 해본 조선 군기라는 책도 있고, 뭐 해본 태학기라는 책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앞전에 공개한 이 자료는 해본 조선 군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임진왜란을 다룬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비등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이혁기라는 분이 명나라의 이제 장수고 그분이 전쟁 중에 바닷물로 뛰어들어 가지고 전사하셨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이라는 게 바로 이거 대명국 아닙니까? 태조 일성대가 만든 나라라고 제가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저 해본 조선 군기라는 책자의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해본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 밑법. 그림으로
남긴다, 이제 기원을 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자 그대로 조선군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남긴 조선의 군의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 외놈들과 조선에서 전쟁을 다룬 그런 조선군의 기록을 남긴 서적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이 여기 이제 이역기라는 이제 장수의 요 이미지의 한문을 보면 이역기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역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좀 다르게 이름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이제 한자를 보면은 요 이미지의 한자와 요 이미지가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의자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남긴 그 이미지의 한문 형태를 보면 의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 댓글을 하나 다신 분의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금석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역기가 아니고 대명의 이역의로 기록되어 있음. 이름 바로 뒤 한자의 의자와 동일함. 눈으로 정확히 보세요. 절강소 온주 출도도가 바로 석천양의 칠촌도라 자, 이분이 이제 한자를 이제 똑바로 봐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와 같은 뜻을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채널 운영하는데 좋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들과 같이 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요거 이제 의자인데 요게 이제 이 기자가 아니라 의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록이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말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서서히 이제 기록이 더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뭐 인터넷 검색하면은 뭐 이어키라고 이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적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이거는 앞전에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 공기운하고 이역기문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외건의 배가 아군의 진영을 기습하니 아군은 크게 패하였다. 그러니까 원균은 바닷가로 달아나서 배를 버리고 언덕에 올라 도망치려 하였지만 몸이 살찌고 둔하여 소나무 아래 앉았는데 좌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어떤 이는 그가 적에게 죽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달아나서 살아남았다고 하였지만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역기는 배 위에서 투신하였다 하기 때문에 이 역기가 배에서 투신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에 이제 빠져가지고 사망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본 조선 군기에 일본이 남긴 임진왜란의 기록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선박이 보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리신 분이 이분이 이역기가 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앞전에 뭐 이게 원균이 아닐까도 생각해보고 이역기가 아닐까도 뭐 생각을 해보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뛰어내려 가지고 전사 한 분이 이제 이역기가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자, 이 글자하고 이 글자 이제 표기가 이제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이제 설명하면은 이름이 의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대명 명나라의 장수 이역기가 사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도 의롭게 이제 사망하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자에 우리나라도 있다는데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징비록이라는 책자에 이분이 언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이트를 제가 한번 또 찾아놨는데요. 여기 이제 원문이 쫙 나와 있네요. 자, 요렇게 블로그에 원문이 나와 있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번역 내용의 원문을 보면서 이 번역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에도 보면 한자로 이역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일본이 남긴 이역의라는 이런가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 기록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이역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는 남은 나라 이제 장수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잘못 알고 이제 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역의라고 이제 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분이 이역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블로그의 내용을 보면 한 이역기라는 검색 단어가 한 4개 정도 검색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왜군의 배가 진영을 기습하니 아군이 크게 무너졌다. 원균은 바닷가로 달아나 배를 버리고 언덕으로 올랐는데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몸이 살찌고 무거워 소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좌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혹 그가 적에 걸면 죽었다고 하고 또는 그가 달아나서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이역기는 배 위에서 바다로 투신하여 죽었다. 이에 앞서 배설은 이전부터 이대로는 반드시 질 것이라고 옹균에게 간언하였다. 이날 또 칠천도는 바다가 얕고 좁아서 배를 움직이기에 좋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진영을 옮겨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원균은 끝내 듣지 않았다. 이에 배설은 자기가 지휘하는 배 10여 척에 가만히 명령하여 엄정히 경계하여 별난에 대비하였다. 배설은 적이 아군을 습격하는 것을 보자 항구를 벗어나 먼저 달아났기 때문에 그의 부대만이 온천하에 남았다. 배설은 한산도로 돌아와 막사와 굴량미, 병기를 불태우고 섬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옮겨 적의 공격을 피하게 한 뒤 달아났다. 이순신이 수년간 군영을 운영해 모은 전선과 기계가 남김없이 없어졌다. 자, 이때 이제 사건 기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균이라는 사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한 군인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분이 전략과 전술에 약간 척하고 이제 생기면은 많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판단이 이제 잘못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배들이 이때 다 이제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잠김없이 이제 없어졌다, 파손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수년간 군영을 운영해 모은 전선과 기계가 남김없이 없어졌다. 바로 이제 원균의 장수가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기 원균은 바닷가로 다나 배를 버리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때 장수의 판단 실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조선의 수군에 이제 여기에 군병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전에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 남긴 조선 군기의 내용에 이제 삽입하고 요 내용이 이제 똑같아 이제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안타깝지만 이렇게 뛰어난 장수들이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고
허무하게 이제 죽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물이 뛰어내리면 이분이 이제 이역기 장수가 되겠습니다. 요건 또 다른 이미지인데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게 명터제 주원장이라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삼제도의 태조고황제의 상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권룡포를 이끄는 분이 주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을 공개하고 실록의 이제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분은 주원장이 아니라 여기에 태조고황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성계인 걸 알 수가 있죠. 실록에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에게 홍권정난을 일으켰을 때 잡혀가지고 목협이요 참수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원장이 아니라 이 태조고황제인 걸 알 수가 있죠. 해본 조선 군기 임진왜란에 남긴 이역기 조선 장군의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살펴보면 여기 이제 대명의 장수다 이제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원장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주원장의 의진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의 의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게 명나라의 태조고황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록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태조고황제라고 이래 나와 있잖아요. 요 내용을 보면은 명나라 태조고황제의 분과 연호를 알리는 예부의 자문, 대통령 일부를 함께 보냈다.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태조고황제가 명나라의 태조고황제이고 이게 주원장이라고 자꾸 번역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는 맞겠죠. 태조 이성계가 명을 건국하셨다면. 그런데 이제 각주 내용에 보면은 이것을 주원장이라고 자꾸 번역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봅시다. 여기 내용이 뭐 있나 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뭐 찾아놓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 4번에 우리나라 사람은 요동의 동령이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 정변 소식을 권하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각주 내용을 보면 태조고황제를 여기 보면 다 주원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자,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태조고황제는 이제 이성계잖아요. 이성계의 황제의 이제 이름을 이제 살펴보면 태조고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각주를 만약에 태조 이성계라 요로 적어놨으면 분명히 요거 태조고황제는 이성계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인데 요걸 주원장으로 각주를 적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든 조상이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자꾸 느껴지는 경우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라는 분이 따로 있고 주원장이라는 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연왕이 태조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갱사에 갔는데 태왕제가 단기로 이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에게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처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조고황제가 이제 이성계에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오연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태종 이방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태조고황제에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악한 무리를 모조리 다 처치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요 이제 경사라고 하니까 요 경사는 대륙 남경의 난징이 아닌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륙 난징이 거기가
진짜 경복궁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예전에 명성황후의 이제 복식을 보면은 그 복식 형태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 이제 전통 한복이 아닌 대륙의 이제 한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이제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각주를 주원장이라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록을 계속 읽어보면은 1392년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태조 고항제에는 명나라 주원장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한반도 조선에 왕은 태조 이성계인 것처럼 두 번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선이 대륙과 이제 한반도로 이제 분리 과정 중에 아마 일본이 한반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중간에 이제 삽입하지 않았을까 이제 예상됩니다. 원래 이게 실록의 전체 이 책자가 한 거의 2,000권이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이상의 이제 투입돼 가지고 이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다 조작할 리는 없겠고, 일부 내용이 약간 손을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역했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설을 번역 중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반대되는 기록도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아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봤지 않을까요? 분명히 한반도가 태조 일성계가 만든 나라인데 왜 대륙 기록이 자꾸 쓰여져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진짜 이제 역사를 이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번역했으니까 뭐 알고 있겠죠. 뭐가 좀 이상한데 말로 이제 꺼내기는 좀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왜 말로 못 꺼낼까요? 그분들은 뭐 교수이거나 많은 이제 이름들이 알려진 그런 출산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이제 발언을 했다가는 자기 출세길에 좋지 않는 그런 망조가 이제 들까 싶어가지고 입을 닫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 그 계기로 인해가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교수나 많이 배우신 분들, 특히 한자에 이제 박식한 분들이 조금씩 그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이제 태조고항제가 이제 주원장이라고요.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 채널인데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공개한 그런 내용이죠. 뭐 조선의 모수도는 난징궁이다, 뭐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홍무 경성도라고 그 난징궁 그 도면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 세계 최초. 자, 이거 충격 세계 최초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 문제 없죠? 제가 세계 최초 공개하는 거 맞죠? 자, 세계사 100% 조작,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그 수도는 강원도 한양의 양주이고 고래 수도 남경 양주다. 자, 이 영상의 내용으로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었기 이 장수가 전사하기 전에 이제 대명의 장수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이었기라는 분이 태조 이성계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같은 왕족의 이제 후손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주 이시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또 한 사이트가 되는데요. 요번에 이거 자료 많이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이름이 여기 나와 있나요?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왔네요. 자, 길공구의 이제 고래사 이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이제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제 설명을 되어 있는지 봅시다. 당토 명성도의 그림 2부라고 되어 있고, 걸영지의 연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블로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가 잘 올라와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걸영지의 연애라고 합니다. 자, 요런 또 책자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연애 상석에 앉아있는 걸영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중간에 요 앉아있는 분이 요 걸영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러면 걸영제가 이때는 이제 황제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로마 카톨릭 예수의 이제 자료로, 자, 우리네 조선도 청나라 복식하고 똑같은 복장을 입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관료분 중에 이제 조선인도 이 청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걸룡제가 이제 뭐 소개하니까 여기 이제 황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건천궁이라고 되어 있고 천수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785년 60세 이상의 대신 관리, 군사, 백성, 장인 등 3,000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걸릉제의 75세 연에 이제 참가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도 보면, 걸릉제가 이렇게 연하를 한 그런 기록이 실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록을 남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조선 관료들도 이때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선은 한반도인데 어떻게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이제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이제 관료들이 뇌물을 이제 책임졌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궁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중화궁 소연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궁의 이름이 중화궁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연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파토나무 보이시죠, 여기?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제 불꽃이 연습을 할 때 이 파초의 이파리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불꽃이 연습을 사용했다는 그 파초가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역사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민화 보셨잖아요. 그 파초가 그려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초나무와 조선 선비를 그려놓은 그런 옛 그림들을 보면 여기에 파초가 있는데 이 돌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초에 또 구멍이 숭숭 뚫린 이 돌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이제 선비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근데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또 검색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 편에 조선 선비의 이제 파초를 그려놓은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파초 있지 않습니까? 자, 걸영제에 중화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파초가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구멍이 숭숭 뚫린 이 돌을 보이시죠? 자, 여기도 오른쪽에도 보면 여기 숭숭 뚫린 이 돌이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조선시대에 이 민화가 이제 그려진 배경 무대가 바로 대륙 난징 그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양자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쪽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조선 선비가 파처 잎을 깔아놓고 불꽃이 연습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처는 열대성 그런 이제 식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에서 이제 사는 그런 식물 종류가 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는 자랄 수 없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뭐 물론 인공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뭐 한두 뿌리는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에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해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제 자랐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에는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맞겠죠. 그러면 이런 돌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이게 현무암이 되겠습니다. 현무암은 요거 화산 활동을 해가지고 바닷물이나 차가운 온도에 의해 가지고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게 발생하는 그런 돌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이런 돌을 가지고 아마 새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형태가 이제 아닐까 예상됩니다. 여기 이제 같은 종류의 이제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제 채널에서 제가 이제 공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97년 이사벨라 버드 비숍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다. 소울이라는 지명은 서양인이 만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타이틀 제목을 달았는데요. 바로 이거 1890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책에도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양자강 기록과 그 너머로 보는 건축 양식과 명성황 후 일본이 남긴 자료는 왜 대륙 그림을 그렸나? 자, 이 내용에서도 조선의 이제 중국식 복장으로도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이런 많은 자료들을 조합해 보면 대륙 남경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단계 이제 자료를 보면 요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전에 제가 예전에 공개한 자료가 되겠죠. 건물의 형태를 보면 처마 끝이 위쪽으로 이렇게 솟구치는 형태가 이것이 바로 대륙 남경 쪽의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빼쭉 이렇게 위쪽으로 솟구쳤죠. 그런데 앞전에 그 본 돌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권룡제 때 연애 그 그림에 보면은 중화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돌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자, 이런 것이 대륙 남경 쪽에 예전에 있었다. 그것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이제 남긴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보면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저 파초 앞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돌의 형태와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진실을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의 이제 위치가 대륙 양자경 남쪽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요. 제 영상을 보셨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선비가 남긴 파초의 이미지와 이런 자료를 이제 종합해 보면 바로 대륙 남경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요 의미는 뭘까요?
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아름다운 전통 무대 산대 처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산대놀이는 광대 집단이 연애하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극 가운데 하나이다. 이때 산대는 야외 공연을 위해 설치되었던 산 모양의 무대 구조물을 말하며 산대 앞에서 진행된 연희들은 산대희라고 부른다. 자, 요게 이제 산대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산대가 우리나라, 여기 이제 전통 무대를 이제 꾸밀 때 공연하는 그런 도구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대는 고대 삼국시대 신라 지휘왕 때 팔관회에서부터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 연등회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팔관회와 연등회는 국가적 규모로 이제 치르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행사이다. 우리나라 산대에 대한 기록은 고려말 2색 1328년 1396년 목원집 조선 성종 때 사신으로 왔던 명나라 동원의 조선부 그리고 중종실록 문헌 비곡 나래 청등록 기완별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산대는 고대 삼국시대 신라 지령왕 때부터 사용했다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산대가 있는 지역이 이제 밝혀진다면 그것이 바로 고대 삼국시대 신라가 있었던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전통 민속극과 오타마타라고 하니까 여기에 아국돈 보이시죠? 요 이미지 잘 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 아국돈의 봉사도가 됩니다. 자, 요 이미지는 여기는 이제 갓을 썼잖아요. 고려에 이제 복장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갓을 쓰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제 조선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죠. 태조일성께서 처음에 고려의 전통과 복시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을 이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요 한반도가 태조 일성계가 이름을 지어준 고려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갓을 쓴 지역이 고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여기 분명히 갓을 쓴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 그림 형태는 분명히 이 갓을 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분은 포절입니다. 포절. 조선군은 아닙니다. 자, 이 포절이 현재는 이제 군으로 통합되어 있죠. 보통 포절 그러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경찰입니다. 근데 요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보면 자, 여기 호랑이 보이시죠? 호랑이 보이고 옆에 요거는 이게 뭔 동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여기 점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이건 표범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표범이 아니면 이게 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자 꼬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끝에 갈라져 있잖아요. 색깔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륙 북경 장음성에 보면 사자 형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하고 사자를 두 개 같이 두고 현재 연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타마타 기회장치 무대 예산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무대 장치인 3대 중에서 오타마타 기술이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 영조 1년 1725년에 중국 사신 아국돈이 조선에 다녀가면서 각종 행사 및 풍속, 풍경을 담아 그린 20장짜리 합쳐 봉사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앞전에 걸령제가 연화를 칠했던 그 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따로 임지를 받아놨는데 여기에
아국돈에 이제 봉사도인데 여기 아국돈이 이제 보이죠. 그리고 조선 관료들이 자,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선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앞전에 그 갓을 쓴 분하고 이제 복장이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청나라의 관료가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민간인 또 이제 복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조선 복장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기계장치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기계장치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그 비교해 볼게요. 자, 위쪽에 이미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부분에 이제 복장은 사람들이 갓을 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국돈의 봉사도를 보면, 자, 이 그림에서는 갓 쓴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참 이상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가 한반도일까요? 바로 이제 여기에 중화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같은 이제 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도라고 이제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이제 봉사대 노인인데 요 기계 장치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제 사용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이 장치가 여기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그 뭐라고 설명을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전통 무대 산대라고 합니다. 산대. 산대는 강대 집단이 연애하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국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이제 기계 장치가 이제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오타마타 기계 장치 무대 예산대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통 무대 장치인 산대는 오타마타 기술이 접목된 주목할 만한 기록이다. 자, 그것은 바로 조선 영조 1년에 중국 사신 아국돈이 조선에 다녀가면서 각종 행사 및 풍속 풍경을 담아 20장의 이제 봉사도에 이제 선파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기계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제 북경중앙민족대학 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북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소장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 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코리아. 자, 이거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중일전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선식 안식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인이 있는 그런 집에서 청나라인하고 일본인이 쉬는 장면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예전에 제가 제작해 올려놓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한 지가 한 4년이 아마 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현 중화인민공화국은 가짜 중국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중국인이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인데 중국 청나라인과 일본인이 조선인 집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구문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적어 놨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하나 받아놨는데요. 이것도 무슨 책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은 런던 뉴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일러스트레이션 런던 뉴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891년에서 다시 14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런던 아닙니까? 런던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자료고 1891년이 되겠습니다. 1891년이면 청일전쟁이 맞죠? 사파를 보니까 여기 이제 중일전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날짜는 1891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청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청일전쟁을 검색을 해보면 1894년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파 내용을 보면 1891년이라고 하니까 청일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려진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그려졌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89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중일전쟁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조선의 이제 휴게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러스트의 날짜는 1894년 8월 4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일전쟁이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가 아니라 그러면 1894년도의 글자인가요? 뭐 희미해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일자 같이 보이는데 뭐 94년도로 가니까 그러면 뭐 청일전쟁이 맞겠죠? 네, 그런데 여기 이미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라고 되어 있고 재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그리고 여기 코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리셋 하우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분들이 청인하고 이제 일본인이 쉬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코리아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 땅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복장을 보면은 이 좀 형태가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멕시코인들이 입는 그런 형태의 이제 복장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이제 보이는데, 요게 이제 흙집으로 되어 있고, 뭐, 요게 처마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런 형태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멕시코인 복장처럼 보이는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청나라인이라는 그분들이 되어 있고, 요 중간에 있는 요분이 일본인으로 보입니다. 그 나머지 앉아있는 이분도 이제 청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쉬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코리아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려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려. 코리아의 영문 그대로 하면 고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선인 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파가 되겠습니다. 자, 요 복장은 또 어디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겨놓은 그런 책자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복장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복장입니다. 자, 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킹 솔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래쪽에 보이시죠? 자, 제가 이것을 구글 번역기로 미리 복사하고 번역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군인이란 말이 나오죠. 청킹 군인 세관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Chungking Soldiers Customs Guard. 자, 솔저라고 이야기하죠. 청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는 한기 양자강 나오며 그 계곡에 나오는 바로 그 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 이 복장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요 두 분이 서가 있는 이분이 이분 형태와 흡사한 그런 이미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예측해 보냐면 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지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위쪽에 또 뭔가 이렇게 도포를 하나 입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단 형태로 이제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성이 이제 똑같아 이제 것을 느껴지고, 자, 여기에 꼭 멕시코 모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모자가 이 형태의 이제 모자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는 이쪽은 더 위쪽으로 튀어나왔는데 요 복장 왼쪽의 형태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높이가 낮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청킹 솔저라고 군인이다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요분들이 군인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데, 청일전쟁은 보통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에 있는 군인들이 뭐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학혁명도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졌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요 코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지역이 현재 이제 한반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때는 청일전쟁 검색해 보면 1894년도에 이제 일어났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 지도를 보면 대부분 한반도하고 이제 대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면 이건 봉사도 아닙니까? 자, 봉사도의 오타마타 기계장치는 예산대로 가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대륙에 있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봉사도의 아국돈이 북경에서 난징 쪽으로 이동을 했다. 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봉사도가 되겠습니다. 아국돈이 봉사도의 이미지를 보면, 아국돈은 그때 여기에 이제 북경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난징궁이 태조 일성계가 만든 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국돈의 봉사도를 보면은 아국돈이 북경에서 한반도 이렇게 서울로 이동해 가지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북경에서 이렇게 남경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려놓은 이미지가 아닐까 봅니다. 조선시대의 이제 파초 이미지나 그 기계장치를 이제 볼 때 그렇게 이제 생각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 바로 여기가 대륙 조선의 이제 수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고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1800년도 이후에 서울로 이동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청일전쟁 이제 발생 지역은 대부분 여기 이제 한반도로 기록이 되고 이제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이제 검토했을 때 북경에서도 전쟁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륙 조선이 어느 시점인가 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되어 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기록들이 다 여기서 이제 발생했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제가 올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마타 기계장치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 무대 장치인 3대 중에서도 오타마타 기술이 접목할 만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 영조 1년 때 1725년 중국 사신 아국돈이 조선에 다녀가면서 각종 행사 및 풍속, 풍경을 담아 그린 20자리 합작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의 예산대라는 이런 기계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역기의 장수에 이제 나라의 이름이 대명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는 보통 조선의 장수라 이제 알고 있으나 여기에 표기해 보면 대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나라 장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남긴 기록에 이름은 이의라고 이제 적혀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명의 이제 장수이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